원불교와 관련된 소식과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회 등 8개 단체가 공동 주관해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봉사, 효행 등 이 각 분야별로 한 해 동안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분들을 선정해서 상을 드리는 활동이 있습니다. 한국을 빛낸 2019 대한민국 충효대상 시상식에서 복지의료 부문 국민건강 증진 공로대상을 수상하신 원불교 교도분이 계십니다. 바로 신촌교당의 이대진 교도님이신데요. 자, 오늘은 이대진 교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신촌교당의 이대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신촌교당에서는 한울림 합창단 단장을 맡고 있고요. 네. 그리고 4단 정진단의 또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한국을 빛낸 2019 예.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예.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뢰가 왔을 때요. 네. 좀 얼떨떨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되리라 생각을 못했는데 빨리 사진 하나를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라이온스 한마음 축제 때 사진을 보냈더니 네. 됐다고 대상 수상이 됐다고 그때 언제까지 준비하고 나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서 봤더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처음에는 제 주변에다가도 이게 비슷한 상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그런 상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런 거면은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뭐 그러더라도 어쨌든 경력에는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가보니까 정말 뭐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이 네. 다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나한테도 이런 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원님의 은총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자, 수상하신 분야가 네. 복지의료 부문입니다. 예. 어떤 활동과 공로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되신 건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그 체질 감별 그 강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체질을 제가 아는 선에서 체질 감별도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부분이 이제 인정이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뭐 연탄봉사라든가 뭐 김장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라이온스를 했기 때문에 네. 봉사활동 많이 했고, 네. 그다음에 뭐 그 청각 시각장애인들하고의 어떤 그런 것들도 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네. 사실 뭐 겸손하게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감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도님들은 뭐 봉공 활동도 또 많이 하시고 또 라이온스일 뿐만 아니고 뭐 교당에서 또 원불교에서 관련된 일들도 참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운이 좋아서 받으신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하시는 일이 웃음 힐링 전문가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직업 소개도 해주시고요. 어떻게 또 이 일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제가 사실은 사업에 쫄딱 망했어요. 아이고. 아주 재밌게 또 표현하시네요. 네, 쫄딱 망하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 넘어갈 때 아파트 관리비가 밀려가지고, 차단기를 내려서 나가지 못하게 해서 친구한테 급히 전화를 해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500만 원에 30만 원짜리 월세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거기서도 또 이제 월세가 밀려서 못 나와서 또 100만 원에 32만 원짜리로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결국은 가정이 깨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장 큰 소망이 그렇게 힘들어도 가정만은 깨지지 않기를 바랬던 거였는데 그것이 깨지면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대리운전을 했었거든요. 대리운전을 한 3년 가까이 하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손님 술 취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멀쩡했다가도 술만 먹으면 막 그렇죠. 침도 뱉고 뭐 뺨도 때리고 뭐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참 그게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내가 그전에는 그럴 때는 같이 이렇게 막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래 이것도 한번 공부로 한번 가져와 보자. 그래서 저한테 폭언을 하고 막 이랬던 손님이 있으면은 예전에 바로 또 손님이 있으면 타고 그랬는데 그때 그 뒤로는 차라리 차에서 내려서
오뎅을 하나를 먹든 배가 고프니까 오뎅 하나를 먹으면서 마음을 계속 달래했어요. 네. 그리고 마음이 좀 평정해지면 그때 손님을 받으면은 그게 연결이 끊어지더라고요. 받아들임을 제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인생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은 오래 간다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음 힐링을 네, 이제 시작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찮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권도갑 교우님이 하는 행복 캠프라는 네. 그 상주선언에서 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1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10몇 차까지 했는데 대부분이 그때 이제 참가를 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그걸 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느낀 게 이제 나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정말 아픈 사람들을 정말 웃게 만들고 네. 건강하게 만들고 좀 더 마음을 치료하는 쪽으로 제가 그런 부분에 내 삶은 그렇게 살자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렇게 레크레이션 하는 데 가서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제가 거기 행복캠프에서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하면 잘할 것 같다. 이런 좀 제의를 받아서 조금 용기를 내서 그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뭐 일단 웃음 힐링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예. 대충 느낌은 예. 오거든요. 예. 웃음 힐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달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 감정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많이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럼 막 그때 막 하하하 하고 막 일단 웃어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웃음 치료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느끼게끔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잠깐 해봐도 되나요? 예. 네. 나 감사해. 나 감사해. 나 감사해. 나 감사해.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사랑해, 소중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달래는 스스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느낌이네요. 토닥토닥 해주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인들이 이름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뭐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고. 네. 그래서 그런 이름도 찾는 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이름 한번 외쳐보세요. 저는 이석영이거든요. 석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자기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고마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고마워. 그리고 소중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네. 어떤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눈물을 이렇게 쭉 흘립니다. 네, 이게 듣다 보니까 네. 이게 우리 원불교 마음 공부와도 그렇죠.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웃음 전문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레크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왔었고 보니까 정말 경력이 다양하신데 뭐 실버 레크레이션 1급 강사, 재활 레크레이션 1급 강사, 또 심리 상담사 1급 강사, 거기다 음악 심리 치료사 1급 강사 다 1급이에요. 거기다가 숨찬데요. 테드 스피치 강사, 팔체질 상담사, 뭐 외에도 더 많은데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능력을 갖추게 되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뭐 좀 이따 이제 질문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그 이제 우물을 다양한 우물을 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강사를 하더라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것들을 여러 개를 같이 해놓게 되면은 뭐 여기서 이렇게 부르게 되면 일로 가고 또 강사에 대한 어떤 수입 자체가 뭐 이렇게 크기질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특화된 강사가 되려면은 마음 쪽으로 내가 가자. 그래서 마음 쪽으로 제가 이제 포커스는 잡고 마음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심리 음악 치료도 마음에 대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지 메이킹 자격증도 결국은 마음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옷이라든가 뭐 메이크업 조금 더 받았지만은 그런 것들도 다 이미지 메이킹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하면서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해나가는데 관점 디자이너라고 해가지고 관점을 바꿔주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사람이 불행한 것이 행복한 거로 바뀔 수가 있는데 내가 유독 내가 안 좋은 거에 대한 관점을 딱 갖고 있으면서 난 불행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만 터닝 포인트를 해주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게 또 타로입니다. 그래서 타로를 하면서 사실은
타로 점을 치기도 하지만은 그 사실 사람 상담이라고 상담이에요. 들었습니다. 그게 네. 상담을 하고 그 라이온스에 가가지고도 한 네. 사람을 거의 제가 그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선생님이 나 살렸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끊임없이 또 예. 배움과 또 나눔을 이렇게 네. 실천하고 계십니다. 예, 예. 아까도 뭐 말씀 중에 잠깐 나오긴 했는데, 뭐, 체질 공부, 또 예. 이렇게 단전 주선, 예, 예, 예. 그다음에 라인 댄스, 네. 뭐 열심히 배우고 계시다고 또 들었어요. 예, 예. 혹시 뭐 요즘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 또 따로 또 있을까요? 아, 요즘 이제 탱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아이고, 있어가지고 이제 네. 탱고를 조금 몇 번 나갔어요. 근데 네. 아직은 이제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서 제가 워낙에 이제 이것저것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지금 상담 심리학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 시험 기간입니다. 아. 시험 기간에 지금 방송 때문에 왔는데 원광 디지털 대학에서 상담 심리학을 지금 재학 중이에요. 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더 전문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물론 제가 경험을 해왔고 겪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이거를 논리적이고 네. 체계적이고 누구나 수용 가능한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공을 좀 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상담 심리학을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란 신문과 인터뷰에서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네. 우물을 넓게 파야 깊이 네. 들어갈 수 있다. 예. 나를 필요한 곳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의 뜻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네. 짐작은 하겠지만 예, 우리가 예, 흔히 얘기할 때 예. 뭐 한 우물을 파라 네. 그러는데 뭐 여러 개 우물을 파야 된다. 네.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예전에는 이제 한 우물만 파도 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뭐 먹고 사는 부분은 뭐 문제가 없고 다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요즘의 트렌드는 다양해야 된다라고 느껴요. 또 변화도 빨라야 되고. 그렇죠. 변화도 빨라야 되고 이제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거를 지지해주는 여러 가지를 구멍이라고 친다면은 네. 한 구멍을 파면은 깊이 팔 수가 없어요. 1m를 만약에 구멍을 만들어 놓고 1m를 판다면은 맞습니다. 더 들어가 봤자 그 안에서 더 이상 확대가 안 되죠. 점점 좁아지죠, 예. 또. 근데 이렇게 여기도 뚫고 이렇게 계속 멀리서부터 뚫기 시작하다 보면은 네. 그러다 보면 언젠간 이게 하나가 만나져서 합쳐지죠. 그렇죠. 결국에 와서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나면 청중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양한 청중들한테 니드를 갖다 충족시켜 주려면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우물을 파기 시작했고 또 마음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몸을 사실은 우리 이 자체는 몸과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몸도 중요하고 네. 영육상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영육상전 말씀해도. 우리 교법에 나와 있듯이 네. 그래서 이제 몸의 느낌을 좀 받고 싶었어요. 몸이 말하는 단어는 뭐지? 몸이 말하는 느낌이라는 건 뭐야?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네. 좌선도 한번 하면은 막 깊이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 뭐 삼매경에 들어간다는데 네. 저는 제가 아무리 해도 그걸 경험한 게 한 딱 정말 제대로 경험한 건 딱 두세 번인 것 같아요. 그래도 경험을 하셨잖아요. 경험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느낌을 다시 한번 찾고 싶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도 네.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한번 춤으로 한번 느껴보면 어떨까? 그 뭐 춤 쪽에서도 한번 느낌을 가지려고 그래서 제가 라인이나 뭐 웰빙이나 이런 쪽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자, 이러한 다양한 능력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이 결국은 이번 2019 대한민국 충효대상을 수상하게 되신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봉사하고 봉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사건,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가정도 깨지고 이렇게 이제 사업도 망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대리운전을 하는데요. 네. 밤에 주로 이제 그 겨울 밤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네. 막 한파 불고 막 굉장히 그럼요. 추운데 한 옷을 한 15개를 입어요. 그래도 뭐 추우니까 그렇게 껴입고 새벽 2시, 3시 되면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이제 누울 자리 있으면 피곤하니까 누워요. 근데 마침 스티로폼하고 이렇게 라면 박스가 있는 데서 그냥 쓰레기 버린 자리에서 그냥 들어넣어서 이렇게 단말기 이제 손님 오면 혹시라도 오면 네. 가야 되니까 딱 켜놓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 딱 갑자기 머릿속에서 뭔가
밝은 빛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으면서 아,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행복한 거야. 이런 마음의 울림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했었는데 그 순간 그래, 안 되면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터널을 지나도 네. 또 가면 또 터널이고 이게 마음 공부를 더군다나 내가 원불교도 다니고 네. 마음 공부라는 그 캠프도 다니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계속 시련이 이게 나한테 오니까 지하인데 지하 1층 가니까 또 지하고 또 내려가니까 또 3층 지하 3층이고 이게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는 분명히 그래도 나한테 뭔가 빛이 올 거다. 그런 마음이 딱 순간 들더라고. 그 순간에. 네. 보내면서 이게 사원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고 왜 이게 나한테 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순간 저한테 이제 물음이 답이 나온 게, 아, 나와 같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라는 거구나. 이런 얘기를 내가 경험하지 않은 다음에 그 사람의 얘기를 갖다 듣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역할을 주기 위해서 나한테 그렇게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망해보고 가정도 깨져보고 결국은 부모님 치매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하고 그런 많은 어떤 것들이 결국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고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이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결국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이어진 거네요. 예. 자,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도 맞게 되고 예. 또 그때그때 좋은 인연도 만나실 수 있고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어려웠던 경계시기에 은혜를 좀 실감하고 네. 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 인연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사실은 제가 WBS 합창단 그 테너거든요. 네. 그리고 이 WBS 방송국하고는 굉장히 좀 인연이 많은 게 제 아들도 여기서 노래를 불렀어요. 제 아들이 아이돌 가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노래를 불러서 아빠 막 거기서 노래 불렀어 그렇게도 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WBS 합창단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을 하는데요. 네. 거기 이제 제 단짝 친구가 있어요. 네. 둥근소리 합창단 청년 합창단서부터 같이 해왔던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너 옛날에 얼마나 재수 없는지 알아?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근데 나중에 얘기하면서 요즘은 너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편하다. 그리고 너는 뭐든지 잘 될 거야. 너는 지금 네가 요즘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예전에 그랬냐는 듯이 요즘 네 어떤 모습 보면 다 받아들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힘도 얻고 든든하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는 제가 진행되는 어떤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은 내일처럼 늘 반가워해주고 네.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못 보잖아요. 저는 저를 보려면 그렇죠. 거울을 보든가 그렇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나한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예전처럼 제 멋대로였고 막 이랬다면은 아마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하게 이렇게 저한테 다가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나한테 악한 사람으로 다가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되돌아보면은 내가 마음이 많이 좀 편안해졌구나. 네. 예전에는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늘 그걸 꼽표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편안하게 이렇게 너그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좀 마음이 생겼구나. 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한 해 계획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갈 네. 시기인데 네. 앞으로 뭐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그 레크레이션 이번에 회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합을 만들자라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강사 어떤 양성 저기를 만들자.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모든 강의가 마음이 들어가 있지만 강의가 죽은 강의예요.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 가지고 그렇죠. 강의를 했을 때 사람들이 청중이 울림이 있고 네. 그것이 없으면 기능 전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레크레이션 하면서 웃기고
또 동작을 통해서 뭐 스트레칭도 하고 뭐 하지만은 거기에 마음을 입히는 거를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디 SNS에서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가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그거를 다운받았다가 제가 레크레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해줘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우 내가 굉장히 위로받았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네.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네. 인사 말씀 네. 한마디 더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만나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뭘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은 스스로가 그 사람들은 자기 답을 찾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나아졌다라는 게 남의 말을 이제 잘 들으는 귀가 좀 열렸어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네.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